안녕하세요. 타로 마법사 우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생과 관련된 건데요. 이미 그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 만난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아직 못 만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타로 카드를 통해서 그 사람과 전생에 어떠한 사랑을 했는지 알아보고 현재는 어떤 사랑을 하려고 다시 만나게 되는 건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 전생의 인연이 궁금하다, 전생의 사랑이 궁금하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이번 생은 어떠할지 머릿속으로 질문을 되뇌어 보세요. 저 또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길을 끌어모아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카드를 하나씩 더 추가로 올려볼게요. 여기에 또 추가로 예쁜 새들을 올려둘게요. 이제 영상을 보면서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분홍새님들의 전생의 사랑은 죽음도 함께한 사랑이었을 것 같은데요. 분홍새님들과 이번 생에 만나게 될 그 사람과의 전생의 인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번 생에 만나게 될 그 사람과 분홍새님들의 전생에 관련된 인연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두 사람은 전생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서 만났을 것 같아요. 또 절대 맺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로 만나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결국은 맺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때 두 사람은 첫 만남에 바로 사랑에 빠졌을 거고요.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를 향해 마음이 강하게 끌리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건 단순히 서로에 대한 겉모습만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닐 거예요. 서로의 마음도 확인하고 그 어떠한 그 마음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단단했죠. 단단한 만큼 두 사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둘 중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주저없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한 용기는 사랑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을 건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원한을 가진 가문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아니라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커지게 되죠. 결국 두 사람은 전생에 자유롭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둘이서 다음 생에서라도 함께 하겠다는 맹세를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의 전생에 대한 러브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계급 사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하게 되며 영혼의 단짝인 것을 알아보게 되죠. 하지만 한 사람은 그곳을 지키는 기사나 성직자였을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위험한 비밀을 가진 이방인이거나 혁명가였을 거고요. 그러다 어느 날 혁명가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직 그 혁명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기사는 혁명가가 도주하는 것을 도와주게 돼요. 하지만 두 사람의 도주는 성공하지 못하고요. 결국 두 사람은 붙잡히게 되어버리고 비극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두 사람의 전생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그런 슬픈 사랑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번 생에 태어난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다른 신분으로 만나 비극적으로 끝난 사랑이기에 그러한 경계를 무너뜨리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꼭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홍새님들의 전생의 그 모습을 잊지 않겠다. 네, 이런 각오가 같이 곁들여 있는데요. 분홍새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이번 생에서 꼭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상상력이 많이 풍부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예술성도 뛰어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은 전생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어떤 영감은 아마도 전생의 기억에 그런 잔해가 남아서일 수도 있어요. 네, 그 기억의 파편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해요. 분홍새님들이 이번 생에 태어날 때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봤을 때는 전생의 그 혁명가는 분홍새님들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분홍새님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는지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사람들을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고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강하네요. 아마도 그 사람은 기사였을 테니까 전생에도 그랬을 것 같지만 불공평한 세상이라면 혁명으로 뒤엎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홍새님들은 전생에 어두운 면을 많이 봐서 이번 생은 밝게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분홍새님들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요.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또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치유해 주겠다. 네, 이렇게 각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홍새님들이 희망이자 빛이 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에요. 만약 분홍새님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면, 또 그 상처가 치유되고 희망을 느끼게 된다면, 네, 그렇다면 그건 분홍새님들이 그 각오대로 잘 해오고 있다는 증거나 다름없을 것 같네요. 각각의 타고난 성향을 보자면 그 사람은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따뜻하고 다정함이 있어요. 거기에 자신만의 신념이 있으며 내면은 쉽게 부서지지 않게 단단한 면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을 잘 이끄는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네요. 이건 전생에 가지고 있던 기사의 모든 면모를 거의 그대로 다 다시 가지고 태어난 듯 싶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전생의 성격 모두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건 분홍새님들이 이번 생에 자신을 알아보고 기억해 주길 바래서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그 사람이 전생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모두 가진 채 태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태어날 때는 기억했지만 아마도 자라면서 그 전생의 기억은 희미해지게 되었을 거예요. 분홍새님들의 타고난 성향을 보자면 일단 노력형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생의 혁명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면성실해요. 또 전생에 겪은 그 고난에 비하면 이번 생에서 겪는 어려움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자동으로 인내와 끈기도 있는데요. 분홍새님들은 또 손재주도 타고났어요. 손재주가 뛰어나서 뭐든 쉽게 배울 수 있고요. 기술력도 뛰어나네요. 아마도 분홍새님들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생존 본능이 강한 것도 타고났어요. 또 발전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자기 개발 능력도 뛰어나네요. 장인 정신도 타고난 성향에 속해요. 그럼 두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어떤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이 질문에 앞에 본 모든 것을 다 토대로 포함해서 보면서 볼 건데요. 다음 카드를 같이 확인을 할게요. 그때 주지 못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만났네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 사랑에는 집착과 구속도 없기에 이런 거예요. 네가 멀리 있어도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상대방을 소유하기보다 그저 상대방을 위해서 그 상대방이 마음껏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네,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는 거네요. 두 사람이 이번 생애에서 함께 해야 할 숙명 같은 것들은 서로의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것에 있는데요. 전생에 두 사람은 비극적인 일을 겪었잖아요. 아마도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과거의 상처로 얽매어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알아봐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상처는 잊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하게 될 때 그 아픔들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또 둘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도 그 아픔들은 사라질 거고요. 그로 인해 비로소 영혼에 새겨진 전생의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뭐든지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좋아요.
예술을 함께 해도 좋고요. 사업을 같이 해도 좋아요. 또 두 사람이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는 것 물론 좋고요. 또 상처 있는 이들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둘이서 함께 하는 것이 이번 생에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두 사람은 그래서 또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만 해요. 서로 아주 깊이 믿어야 하죠. 서로가 끌리는 대로, 영혼이 끌리는 대로 행하세요. 두 사람이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전생의 비극은 이번 현생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볼게요. 그 전생의 인연인 그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생에서 그 사람과 어떻게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걸까요?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는데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고 도는 인생사를 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과 끝에 교차점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떠한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그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옆에 보면 또 죽은 카드가 기본으로 처음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시작과 끝이 명백하게 드러난 곳에 있을 거예요. 어쩌면 분홍새님들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을 때일 수도 있고요. 마음 먹고 정말 무언가를 다시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멈춰있던 수레바퀴는 다시 돌게 될 테니까요. 어쩌면 그 사람을 이미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만난지도 모르게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물론 또 그러다가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죠. 두 사람의 만남에는 특정한 숫자로 정해진 운명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각자 떠오르는 숫자가 있는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있다면 그 숫자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생과도 이어진 그 무엇인 것 같아요. 제가 10이라는 숫자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떠오르는 숫자가 10이었다고 하면 10일, 10개월 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분홍새님들의 인생에서 10년마다 오게 되는 커다란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장소는 움직임이 많은 장소예요. 공항이나 기차역과 같은 이동과 관련된 곳인데요. 그래서 또는 교차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활기차게 돌아가는 도시 속 그런 교차로처럼 여러 가지 에너지가 교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과 분홍새님들이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동 중에 발생되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카드들이 뜻하는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분홍새님들은 그냥 기다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데에는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분홍새님들이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움직이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스치듯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일 수도 있지만 또 두 사람은 당연히 만나야 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시 만약 이렇게 이미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분홍새님들의 전생의 연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시작되는 두 사람의 그 사랑은 용기로 시작될 건데요. 분홍새님들은 이번 생에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존심을 내려두는 것이 좋아요. 그 또한 용기에 해당할 거고요. 그 사람을 만나는 데 두려움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전생에서처럼 똑같이 생긴다면 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아마도 두 사람 중 누군가는 고백을 하게 되긴 할 거예요. 그래도 분홍새님들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적지근한 그런 태도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전생에서처럼 속을 뚫고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영혼이 서로 알아보기에 시간과 상관없이 첫 만남에 바로 알아볼 것 같아요. 이거는 전생에서처럼 똑같이 겉모습만을 보고 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서로 통하는 느낌이라는 게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불꽃 같은 사랑으로 어쩌면 두 사람은 순식간에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번 생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려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나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없이 그 자리에 참석해 보세요. 아직 못 만났다면 곧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얀새님들의 전생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무언가에 얽매여 버려서 희생하게 되었던 그런 사랑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얀새님들과 이번 생에 만나게 될 그 사람과의 전생의 인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번 생에 만나게 될 그 사람과 하얀새님들의 전생의 인연은 희생에 따르는 사랑이었네요. 두 사람의 사랑은 같이 함께했던 순간이 너무나도 짧았고 긴 기다림이 있었어요. 또 서로를 그리워만 하다가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함께하는 시간에 욕심이 많아질 거예요. 또 사소한 순간이라도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을 거고요. 두 사람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던 혼란의 시대에서 만났을 거예요. 이것은 전생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의 그 전생의 사랑 이야기는 아마도 이런 거일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슬픔이 있었고요. 주변의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된 긴 이별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상사병을 앓게 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늘 가슴 아파하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워리어라고 써있는 카드가 있죠. 이것을 보면 바로 연상이 되는 건데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아마도 태생부터 전장에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사로서의 삶 자체는 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없게 만들었죠. 전사는 가족들과도 함께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전사는 전생에 나가 승리하고 살아 돌아오게 되면 명예를 얻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혼자만 남게 되고 혼자서 고립되어 갔죠. 그런 그 전사에겐 성벽 안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으로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를 해주던 그런 조력자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둘 중 다른 한 사람이 그 조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깐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조력자도 전쟁에 나간 전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둘이서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 어떠한 추억도 아마 가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잠깐 함께 같이 있었던 그 자리는 전략을 짤 때 그때뿐이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망상까지 보게 되었을 거예요. 전사는 그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거고요. 그로 인해 조력자의 환영을 보면서 버텨나갔겠죠. 하지만 결국 그 망상 속에서 조력자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그 조력자에게 달려가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 마는 거죠. 한편 조력자는 성 안에서 전사를 기다리다가 이미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텐데요. 어쩌면 두 사람은 이루지 못할 마지막 약속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런 약속이겠죠. 이 전쟁이 끝나면 같이 꽃축제를 가자 이랬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며 조력자는 전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망상을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은 환상만을 간직한 채 현실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끝이 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슬픈 스토리가 떠오르네요. 아마도 지금 두 사람은 별로 바라는 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저 서로의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이번 생에서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환상을 쫓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두 분은 오랫동안 함께 할 거니까요. 지금의 카드를 보고 이번 생에 태어난 마음가짐과 각오를 봤을 때 어쩌면 제가 말했던 것과 달리 두 분 다 전생의 전사였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둘 중 한 사람은 부상으로 인해 같이 있지 못하게 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컸네요. 이번 생에서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자유롭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고요. 전생에서처럼 그 어떤 것이 방해하고 가로막더라도 나만의 길, 자신만의 길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자신의 존재가 화려하고 빛나지 않아도 괜찮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생의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네,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각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전생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요. 전생에서처럼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번 생은 투명하게 자신을 다 내비치려고 하네요. 이제는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요. 진실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네요. 아마도 그 사람은 무언가에 짓눌릴 때마다 자신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되새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것을 알리려고 하네요. 하얀새님들이 이번 생에 태어날 때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봤을 때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이번 생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겠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여러 가지 재능을 키우고 싶어 하네요. 어쩌면 하얀새님들은 전생에 마음껏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건 전쟁터에 나가느라고 하고 싶은 걸 다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인데요. 꼭 완벽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얀새님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각오가 같이 있네요. 하얀새님들 혹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만약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고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얀새님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을 거니까요. 하얀새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항상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각각의 타고난 성향을 보자면 그 사람은 좋은 것은 다 나누고 싶어하는 성향을 타고났네요. 혼자보다 큰 단체에서 여럿이 함께할 때 행복함을 느낄 거고요. 또 전생이 너무 불안정했기에 안정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인지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성격을 타고났네요. 그 사람은 상대방을 질투하기보다 축하해 줄 줄 아는 마음을 타고났어요. 하얀새님들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성향을 타고났는데요. 그건 아마도 전생에 갖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일 수 있고요.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어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다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얀새님들은 조절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안정을 중요시하는 것은 하얀새님들도 그 사람과 똑같이 있네요. 이건 아마도 전생의 영향일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너무 불안정한 전쟁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일 거예요.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성향도 타고났어요. 어쩌면 하얀새님들은 전생의 지휘가 아니라 지략가였을 수도 있어요. 성실한 것도 타고났네요. 그럼 두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어떤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이 질문의 앞에 본 모든 것을 토대로 포함해서 볼 건데요. 다음 카드를 같이 확인해서 볼게요. 두 사람이 함께 하면서 삶의 시너지가 커지고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공동의 성취감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랑이에요. 두 사람은 어쩌면 이번에는 결혼까지 가게 되는 사랑일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거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이에요. 영혼의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랑이네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는 사랑입니다. 하얀새님들은 이 사랑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또 그 사람은 하얀새님들이 어떤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생의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의 영혼의 이득을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네요. 두 사람이 이번 생애에서 함께 해야 할 숙명 같은 것들은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에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 있죠. 두 사람은 영혼의 동반자가 돼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 있는 텔레파시적인 그런 연결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숙명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어두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내면에 자리 잡았던 그 어두운 상처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의 숙명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있어요. 스승이자 제자인 그 역할을 번갈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숙명적인 운명은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두 사람만의 비밀을 가지게 될 건데요. 이 또한 함께 해야 할 숙명 같은 것들 중 하나예요. 지금 여기 카드 보시면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빛나는 수정구슬을 하나 들고 있죠. 뒤에 보면 달이 떠 있는데 달과 수정구슬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죠. 이렇게 달처럼 빛나는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달과 수정구슬은 전혀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 중 한 사람이 이성적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감정적일 거예요. 또 둘 중 한 사람이 빛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그림자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둘이 다르지만 꼭 하나의 세트가 되는, 완벽하기 위해서 둘이 꼭 같이 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두 사람의 진짜 정해진 숙명이에요.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고 서두르지 마세요. 두 사람의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적으로 그 숙명의 실체를 알게 해줄 거예요. 혹시 함께 하게 되면 유독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이가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생의 인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볼게요. 그 전생의 인연인 그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생에서 그 사람과 어떻게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건가요? 두 사람이 이번 생애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거예요. 두 사람은 비가 세차게 쏟아진 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올 때, 그때 만나게 될 텐데요. 다시 만나게 될 시기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삶에서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지나가고 난 후가 될 거예요. 늦겨울이나 초봄 사이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되는 장소는 전생처럼 평화롭지 않아요. 장소는 치열한 논쟁이나 대립을 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협상을 위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경쟁하는 또는 시험을 보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기에 서로 대립하며 긴장하게 돼요. 하지만 그 팽팽한 대치 속에서 익숙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전생의 전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익숙함이 서로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게 될 것 같아요. 문득 상대방의 슬픈 눈빛이나 고통을 잃게 될 수도 있는데요. 자신만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처음에 연민을 느끼게 돼요. 이번 생의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고 보듬어 주는 것으로 시작될 거예요. 서로를 치유해주며 사랑을 하는데요. 이 사랑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천천히 사랑인지도 모르게 스며들 거고요. 두 사람은 전생에 너무도 짧은 인연으로 같이 함께한 시간이 적었기에 이번 생에서는 조금씩 천천히 하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고 의지하며 기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미 가장 힘든 일이 지나갔나요? 그 순간을 떠올릴 때 새롭게 알게 된 누군가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지금이 가장 힘든 순간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이제 막 힘든 것이 다 끝났다면 곧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새님들의 전생의 사랑은 변화가 크고 혼란스러운 사랑이었을 것 같은데요. 보라새님들과 이번 생에 만나게 될 그 사람과의 전생의 인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번 생에 만나게 될 그 사람과 보라새님들의 전생의 인연은 오래된 옛 인연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엔 두 사람은 고대 왕국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전통이 법과도 같은 사회에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신분 차이가 있었을 거고요. 그 신분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때의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뜨거운 쪽은 아니었어요. 깊고 단단한 사랑이었죠. 결국에는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어떠한 재앙으로 이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저승으로 가게 된 두 사람은 다음 생에서는 평범하게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생이었을 거예요. 둘 중 한 사람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고귀한 가문의 후계자였어요. 다른 한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며 재래를 주관하던 무녀 또는 제사장이었을 거고요.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힘들 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줬죠. 마음을 서로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을 피해야 해서 몰래 만나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거대한 전염병이나 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자연재해가 오게 돼요. 가문의 후계자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제사장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같이 나섭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안정감을 지켰지만 그 재앙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큰 전염병 또는 자연재해였을 거예요. 마지막은 서로를 지키다가 같이 저승으로 가게 되었을 것 같고요. 전생에 이러한 사랑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슬픈 스토리가 떠오르네요. 그 사람을 이번 생에 다시 만나게 되면 전생에서처럼 왠지 모르게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건 전생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만나게 되면 평온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전생에 겪은 일들로 인해서 영혼에 큰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천둥 치는 소리도 무섭지 않은데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무서워요. 그렇다면 전생에 전투 조종사였거나 비행기 추락사고 혹은 전쟁 시대에 그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졌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간장이나 콜라를 못 먹어요. 전생에 사약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어떠한 트라우마가 남은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오 중 하나는 전생의 그 끔찍한 기억들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 생에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을 따르는 것도 답답했나 봐요. 이번 생에서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생에 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환생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소중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날 때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가문의 후계자였을 것 같아요. 전생에 제사장이었던 만큼 그때 어쩌면 다가올 재앙을 미래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이번 생도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본생의 제사장으로서 한 곳에만 머물렀기에 이번 생에는 새로운 낯선 환경도 갑작스러운 변화도 다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무엇이든 많이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전생에서도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전생에서는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는 누군가 짜놓은 그런 각본대로 살지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이번 생의 삶의 가치로 두기로 했어요. 모두가 결과만을 바라볼 때 분홍새님들은 과정을 바라볼 거예요. 실패도 모험의 일부일 뿐이고 상처가 생겨도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에요.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살겠다. 네, 이런 각오가 있네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다음 생을 어떻게 살지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만약 보라새님들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전생의 영향으로 자신에게 한 약속 때문일 거예요. 어떠한 길을 가다가 길을 잃게 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보라새님들이 태어날 때 가진 마음가짐과 각오를 잘 실현하고 있는 거니까요. 각각의 타고난 성향을 보자면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러워요.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은 매력적인 외모를 타고났을 거예요. 그래야 쉽게 자신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 테니까요. 거기에 에너지가 밝고 활기차며 항상 긍정적인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 또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이 넘치고 인싸기질도 타고났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만큼 애교도 부리고 자주 삐지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감추지 않은 채 감정 표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에 솔직한 성향을 타고났네요. 보라새님들의 타고난 성향을 보자면 행복에 집착하게 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두 사람 모두 이번 생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는 똑같아요. 또 보라새님들이 타고난 성향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건데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죠. 알고 보면 두 사람의 타고난 성향은 참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둘이 같이 만나게 되었을 때 천생연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두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어떤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이 질문에 앞에 본 모든 카드들을 다 토대로 포함해서 보면서 다음 카드를 같이 확인할게요. 두 사람은 이번 생애에서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단단한 사랑을 하려고 해요. 서로의 피난처나 안식처가 되어주기 위한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네요. 이 사랑은 화려한 고백과는 거리가 멀고요. 뜨거운 열정과도 거리가 멀어요. 이 사랑은 서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그런 영원한 다짐을 하는 사랑이에요. 전생에서도 지키려 한 사랑이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사랑인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을 비유하자면 깊은 밤을 지키는 등불과도 같고요. 폭풍우 속의 견고한 지붕과도 같아요. 서로 상대방의 아픈 곳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안아줄 거예요. 옆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 느끼게 되죠. 두 사람은 서로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눈빛으로도 대화가 가능할 테니까요. 슬픈 일이 있다면 묵묵히 그 슬픔을 같이 느껴줄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위로가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나를 버려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사랑이 될지도 몰라요. 만나게 되면 지친 하루의 끝에 서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거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게 될 거예요. 그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 해도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된다면 내 평온함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는 거네요. 두 사람이 이번 생애에서 함께 해야 할 숙명 같은 것들은 어쩌면 그 사람이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난 이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소중한 이들을 만들고 그들을 지키는 것, 이것을 보라새님들도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 숙명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타고난 성향은 지극히 비슷하며 서로 잘 맞아요. 소중한 것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숙명이에요. 무언가를 공동으로 같이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번 생에 두 사람에게는 권태기나 오해라는 그런 요소로 위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대화를 해야 해요.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또한 숙명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돼야 돼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숙명이에요. 두 사람은 같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함께 만드는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죠. 또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숙명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만약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될 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 성실함의 끝에는 두 사람이 바라던 행복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볼게요. 그 전생의 인연인 그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생에서 그 사람과 어떻게 다시 사랑이 시작될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과도 같을 거예요. 서로의 영감을 깨우게 되며 예술적인 순간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얻을 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두 사람 중 한 명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져 있을 때일 건데요. 두 사람이 만나게 될 장소는 예술이 있는 장소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장소예요. 이렇게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장소를 뜻해요. 그래서 장소는 정형화된 사무실이나 딱딱한 공간과는 거리가 멀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미술관이나 전시회장일 수 있고요. 공연장일 수도 있어요. 또는 공방일 수도 있죠.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활기찬 현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게 아니라면 누군가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목표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커뮤니티, 그런 장소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둘 중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관심사로 이끄게 될 거예요. 보라색님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과 각오가 있기에 아마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마도 그 사람일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두 사람 모두 배우기 위해서 참여하게 된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만남은 두 사람의 전생의 마음을 되살리게 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건데요. 두 사람은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사랑이 시작될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깊고 철학적일 것 같아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서로의 영혼에 다시 한 번 더 반하게 될 거고요. 둘은 정말 잘 통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전생에 다 하지 못한 사랑을 두 사람은 함께 무언가를 만들면서 하게 될 거예요. 그건 협업일 수도 있고 같이 함께 즐기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지금 무언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겉모습과 조건이 아닌 대화만으로 그 사람 자체가 좋아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있다면 그 사람이 아마도 전생의 연인이었던 그 사람일 거예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새님들의 전생의 사랑은 아마도 세기의 사랑으로서 지금도 유명하게 남겨진 그런 사랑이었을 것 같은데요. 파란새님들과 이번 생에 만나게 될 그 사람과의 전생의 인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번 생에 만나게 될 그 사람과 파란새님들의 전생의 인연은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 예술이 꽃피던 그런 낭만주의 시대였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전생 스토리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한 사람은 대부호와도 같고 다른 한 사람은 최고의 예술가였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전생의 러브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대부호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졌어요. 예술계에 보이지 않는 소녀였을 거예요. 냉철한 사업가이자 권력가였지만 단순히 예술가에게 돈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요. 보호해주며 견고한 성벽과도 같은 그런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예술가는 도시 전체를 매료시킬 정도로 유명한 스타였을 거예요. 화려한 무대에서 수만 명의 환호 소리를 듣지만 무대 뒤에서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그 공허함을 공감해주는 이는 대부호뿐이었어요. 예술가에게는 그 대부호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나 다름없었어요. 가장 화려한 곳에서 시작된 사랑은 비밀스러운 곳으로 이어졌을 거고요. 대부호는 예술가를 자신의 곁에만 두고 싶었지만 그가 또 계속 빛나기를 바래서 독점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예술가는 화려한 인기를 버리고 대부호 옆에서 평범하게 있고 싶었지만 인기가 많은 예술가는 대중의 무대에 계속 설 수밖에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스캔들이 나게 돼버렸고요. 싸늘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두 사람은 헤어져야만 했어요. 네, 그런 이별이 되겠네요. 둘 중 한 사람은 상대방을 보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라고 느끼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 앞에서만은 가장 빛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전생에는 팬들과 대중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느라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했을 건데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평범하게 서로만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의 민낯까지 다 알아가고 싶은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이번 생에 태어난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는 단순한 물질적인 부나 높은 지위가 아닐 거예요. 이미 전생에 다 이미 얻어낸 것들이에요. 전생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운명에 휩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운명에 휩쓸리지는 않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success라고 써 있는데 그게 주어진 만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꼭 이루겠다는 다짐이 있는 것 같네요. 파란새님들이 이번 생에 태어날 때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봤을 때 삶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인생의 삶을 깨달음을 얻어가겠다. 네, 이런 마음이고요. 영혼을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패배조차 성장의 기름으로 삼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파랑새님들은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기 전 실패를 두려워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삶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패배한 순간에 나 자신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요. 그래도 나 자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도 굳건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파란새님들에게 패배는 보물을 찾는 길과도 같아요. 파란새님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파보고 좌절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거라고요. 이번 생에서 파란새님들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닌 나도 겪어봤기에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진심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각오했어요. 인생은 안 넘어지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그 사람이 대부여였을 것 같고 파란스님들이 예술가였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생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건 아마도 대부여였겠죠. 파란새님들은 어쩌면 전생에 받은 사랑을 이번 생에는 반대로 전해주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지금 혹시 무언가 잘 되지 않고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파란새님들이 선택한 각오와 마음가짐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명심하세요. 그 패배를 지나 영혼을 더 크게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면 또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각각의 타고난 성향을 보자면 그 사람은 승부욕이 강한 성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경쟁심이 강해요. 갈등 상황이 오게 되면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또 승리를 하고 결과가 좋아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도 대부였을 테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타고난 것 같아요. 파란새님들의 타고난 성향을 보자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거의 중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바로 대갚아주는 스타일인데요. 이는 아마도 전생의 예술가로서 당하기만 하고 그대로 넘어간 적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강해요. 승부욕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가졌어요. 하지만 계산이 빠르고요. 어떠한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이건 전생의 예술가로서 숱하게 해왔던 것으로 익숙한 듯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여우 같다는 말도 많이 들을 텐데요. 문제는 감정에 따라 너무 극과 극으로 가기 때문에 충동적일 때가 있네요. 극단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모한 행동이나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죠. 파란새님들은 노출이 강한 의상에 거부감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의상을 좋아하거나 즐겨 입을 수가 있는 그런 특이 성향도 제 눈엔 보이는데요. 이것은 전생의 예술가로서 무대 의상을 많이 입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상이 더 익숙할지도 몰라요. 그럼 두 사람은 이번 생에서는 어떤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일단 이 질문에 앞에 본 모든 것을 토대로 포함해서 볼 건데요. 다음 카드를 같이 확인해서 볼게요. 두 사람의 이번 사랑은 서로에게 귀속되고 싶은 사랑이에요. 전생의 두 사람은 어쩌면 각자의 삶을 사느라고 각자의 선택대로 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생의 사랑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볼 거예요. 어떠한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해도 서로만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둘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하는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서로에게만 보여줄 거고요.
오직 서로에게만 비밀을 공유할 거고요. 자신의 약점까지도 다 보여줄 거예요. 그만큼 믿는 사랑, 내 믿음의 사랑을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돼요. 오직 서로만이 알아주길 바래요. 이제 어떤 사회적 제한이 걸린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제한이 생긴다면 그 제한을 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거예요. 서로에게 감옥이 있다면 그곳에 갇혀도 된다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선택을 제한해도 괜찮대요. 전생에서 서로 붙잡지 않았던 것처럼 무관심한 척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랑의 형태는 아주 성숙하고 인내심 깊은 사랑이에요. 오직 서로의 곁에서만 숨쉬고 싶은 그런 사랑이에요. 전생에 사회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나 봐요. 이번 생애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귀속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네요. 파이어, 불을 뜻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불은 모든 것을 불태워 재로 만들 수도 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 수도 있죠. 두 사람이 이번 생애에서 함께 해야 할 숙명 같은 것들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어떠한 상처나 트라우마들을 다 태워서 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강렬한 그런 괴로운 불꽃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건 그 사람이 파란새님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두 사람에게 어쩌면 이번 세상도 좀 차갑고 어두울 수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어야 해요. 혹여 그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된다면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해요. 그 사람도 아마 그렇게 할 거고요. 이번 생에서도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밝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이번 생애에서 함께 해야 할 숙명 같은 거예요. 힘들 때면 왜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시련이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두 분은 이 역경을 이겨내고 동반자가 돼야 돼요. 이게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숙명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볼게요. 그 전생의 인연인 그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생에서 그 사람과 어떻게 다시 사랑이 시작될까요? 일단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빨리 만나려면 지식을 쌓아야 해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재미있게 느낄 거예요. 파란새님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잡고 자신의 인생을 아늑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노후는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게 될 때, 그때쯤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의 만남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앞서 말했듯이 세상은 두 사람을 냉혹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두 사람이 함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번 생의 숙명과도 같으니까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거나 실력을 겨루는 그런 라이벌의 관계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될 장소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협상 테이블일 수도 있고요. 같은 목표를 두고 경쟁하는 어떤 공모전에 참석해서 만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높은 수준의 지적 담론이 오가는 그런 컨퍼런스 같은 곳일 수가 있겠죠.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 그럴 때 만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서로의 능력을 높게 사면서도 긴장감의 끈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처럼 세상을 거치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며 강한 동질감을 가지게 될 건데요. 결국에는 서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연히 짧게 나눈 대화로 두 사람은 서로 생각이 너무 비슷하고 잘 통해서 놀라게 되죠. 서로의 지적인 대화는 서로를 호감으로 이끌어내게 돼요.
설렘보다는 이 사람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건 이번 생에 서로가 서로에게 귀속되기 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이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둘 중 한 사람이, 아니면 둘 다 이미 유명해진 상태일 거고요. 그에 대한 능력이 필요해서 일부러 만남을 의도해서 만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경쟁자로 만난다 해도 서로 적으로서 만난 것은 아니에요. 서로의 인생을 높게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경쟁이나 대립, 토론을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될 건데요. 혹시 어떠한 경쟁이나 대회 혹은 시험을 준비 중인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 파란새님과 대화가 잘 통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네, 그 사람이 아마도 전생의 연인이었던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처음 만남은 껄끄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그 사람과 잘 통한다면 그 사람을 도우며 같이 해보세요. 그 사람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거예요. 그럼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